먼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어떤 차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런 차죠. 이렇게 뒤에 있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어디에 속해 있나 이 표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있잖아요. 2,052만 원부터 2,739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신차로 등록이 됐죠. 2,052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뭐 현대 캐스퍼부터 기아 스토닉, 티볼리, 트랙스, 뭐 소울 이런 차들을 다 비교 차종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거죠. 일단 트랙스 크로스오버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 시작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건 맞아요. 이게 이거 뭐야? 부키운사 캠보 600하고도 비슷한 가격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렴한가? 저는 그 점을 좀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해본 거고요. 이런 차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라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고 나머지 댓글 또 읽어볼게요. 샘제님. 어제 전시장 가봤는데 주문이 이젠 6,000에 달해서 4월 안 되고 5월달 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네요. 주말에 아마 전시장 가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6,000대 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 영업 일선에서 이런 공지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5월달 가능하다. 이것도 근데 사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3월 말 돼가니까 4월, 5월 두 달 안에 6,000대 팔겠다는 거잖아요. 꽤 괜찮은 실적이고 쉐보레의 영업소에는 굉장히 활기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건 뭐 좋은 일인 것 같아. 축하할 일이고요. 백명기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저렴한 가격일까 제목을 다는 게 거슬린다고 하셨어요. 진짜 저렴하게 나온 걸 알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저희가 몇 가지 여기서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는 좀 더 이 차가 진짜 소비자들한테 저렴할까 이렇게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저렴하긴 한데 이 낮은 트림, 깡통 트림, 이른바 깡통 트림 많이 안 사는 트림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어떤 뭐 쌍용차에서 그랬었나? 수동 변속기 모델 최저가를 해놓고 마케팅 포인트로만 삼았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차는 생산을 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부터 시작한다, 낮은 가격에 시작한다라고 광고 홍보만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 트랙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이 최저가 2,052만 원짜리 트림이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지 그걸 본 다음에 그 가격이 이제 뭐 주력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저렴한 차가 맞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들 가격 뭐 사실 경쟁할 차가 없었으니까 그냥 가격 올리는데 시장에서 누군가 이런 견제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현대, 기아, 대우 이렇게 해서 트로이카 체제로 막 가격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중형차, 준중형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쉐보레가 간만에 대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PCH님은 좀 애매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네요. 액티브 RS가 최고 트림인데 2,800 정도 되거든요. 2,700 몇십만 원이니까. 근데 후열 열선 없고 선택지가 많아진다라고 하시는데 그 밑에 또 댓글들이 달렸죠.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뭐 현기차, XM3 토레스 이런 게 2,800이면 많다. 스포티지, 프레스티지가 2,700이다. 왕배 아빠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왕배 아빠님은 계속 스포티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2,800 정도면은 꽤 실제로 많은 차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트랙스가 2,800, 2,700부터 시작을 한다. 아래 트림 없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관심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2,05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가격이 딱 나오면서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구입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가격이 좀 더 비싼 트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다른 경쟁차 정도 꽤 있다.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357 로고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가격만 두고 보면 그런데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중고차 가격 방어 안 되면 구매로 이어질지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쉐보레의 그동안 좀 어려웠던 사정들을 반영하는 거기도 한데 현대자동차나 기아는 중고차 가격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차의 중고차 가격 방어를 잘 해줘야 신차를 비싸게 잘 팔 수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수입차 회사들도 다 본인 스스로의 중고차 인증 매물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중고차를 저 가격에 살 수 있어? 그러면 신차는 이 가격에 사도 손해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딱 안정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고차 가격 방어가 중요한데 지금 쉐보레가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중고차 가격 방어인 거죠. 뭐 트래버스라든가 그런 차들 보면은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맞고요. 중고차 가격 방어에 쉐보레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제가 나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2052만 원만 너무 강조돼서 실제 사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차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게 잘 나왔는데 이런 거는 알고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상현님 오토캐스트 시승행사 영상 올라오길 기다렸어요. 이건 그냥 저희 감사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건 작은 글씨로 썼더니 제 노트북에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댓글만 보면 대박인데 이게 판매로 이어질까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판매로 실제 이어졌죠. 6,000대 사전 계약됐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계약 물량 많다, 뭐 5,000건까지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셀토스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아 셀토스라는 차가 나왔었죠. 그때도 전 세대 스포티지보다 셀토스가 더 막 큼직큼직하게 나오면서 이게 하극상 아니냐, 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그 뒤에 스포티지는 더 크고 더 비싼 차가 됐죠.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아마 트레일블레이저의 다음 모델은 더 커지지 않을까? 더 비싸지지 않을까? 뭐 당연하긴 한데 뭐 그거보다 상품성 더 개선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판매가 일단 트랙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셀토스하고 비교할 정도까지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거라고 보입니다. 박세웅님이 까고 싶은데 깔 게 없어서 아쉬움이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1월님이 흉빠들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희가 까고 싶은데 깔 게 별로 없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요. 글쎄요, 뭐 이 미디어라는 거를 하면서 저희가 뭐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하고 이런 미디어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점은 분명히 좋죠. 그리고 좋은 점들은 마케팅 홍보에서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려주지 않는 혹시 숨겨진 뭐가 있지 않을까? 혹은 이런 점도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광고나 마케팅에 막 이렇게 그 좋은 면만 보게 돼서 나쁜 면은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저희가 그런 점들은 항상 사회초년생 때부터 많이 배웠어서 그런 점들을 잘 지적해야 된다라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까고 싶어서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왜 뭐 굳이 깎아내린다고 저희한테 이득이 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까고 싶어서 까는 건 아니고요. 이 회사들이 저희한테 크게 도움 준 것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어느 편도 아니고 뭐 잘하는 편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이게 혹시라도 소비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꼼꼼하게 좀 지켜보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 스탠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이조님 프로필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신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차량 동급 디자인 중에 제일 낫다. 요거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디자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넓은 실내 공간 이것도 갖고 있고 가격도 2,052만 원에 산다면 저렴한데 사실 뭐 아쉬워서 이런저런 옵션 듣다 보면 좀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도 디자인만 보면은 동급에서 요즘 이거 뭐 디자인이라는 게 취향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쉐보레가 호불호 없는 디자인을 내놓은 것 같아요. Y428284님 기자분들 중에 체격이 큰 편인 리뷰어분이 타도 저 정도면 공간으로 넉넉하다고 봅니다. 파워트레인의 아쉬움은 저공해 3종 혜택 보는 걸로 납득해야죠. 트레버스에도 없는 오토홀드 넣어준 거 놀랍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맞아요. 제가 키가 82에 뭐 체중이 한 90kg 가까이 나가니까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자들 중에서 그리고 저희끼리 이렇게 시승 때 만나는 뭐 다른 분들 봐도 저랑 체격이 비슷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타도 뒷좌석 공간이 꽤 여유 있어가지고 살짝 놀랐어요, 진짜. 뭐 휠베이스 2700의 실내를 굉장히 잘 뽑았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해놓은 편이라 실내 공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저공해 3종 혜택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납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은근히 저공해 3종 혜택 보는 차들이 꽤 있어요. 기아의 K5, K7 같은 뭐 LPG 엔진 들어간 차들도 저공해 3종 혜택을 보고 있고요.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도 저공해 3종이었죠. 그리고 뭐 수입차 중에서도 BMW, 벤츠 이런 차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공해 3종 혜택이 혜택은 혜택인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엔진 들어간 차고 별다른 뭐 하이브리드 이런 장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저공해 3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뭐 주차비 50%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 터널 통행료 절반으로 할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장점이죠. 트레버스에 없는 오토홀드 넣어준 거 놀랍다. 트레버스는 우리나라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거 꼭 있어야 된다. 한국에서 타보니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넣어주면은 뭐 안 넣어주면은 경쟁력이 떨어져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 이런 거를 잘 넣어준 게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되면서 쉐보레의 마케팅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2,05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끌어낸 것도 놀랍고요. 이런 오토홀드라던가 전동식 트렁크 같은 걸 넣어주면서 그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 좀 현장에서는 과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6, 7번 이상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정확히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뭐 내부적인 얘기지만 쉐보레 임원들이 상당히 젊어지면서 많은 세대 교체를 했거든요. 마케팅 홍보 정책을 굉장히 잘 옛날에 그 막 SNS가 아니고 그 뭐냐 파워블로거들 초창기에 쉐슬람 만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굉장히 인상적인 마케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그 위치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쉐슬람을 막 만들어낼 때 과장, 뭐 대리 과장, 뭐 이 정도급 직급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승진을 하셔서 임원도 되시고 이래서 지금 쉐보레, 한국 GM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예전의 그 영광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